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오늘 8월 21일인데요. 제가 이제 좀 전에 떤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미국 경제 지표 물가라든가 어떤 실업률이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좋은데 왜 금융위기가 날려고 할까라는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나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영상에 또 질문이 하나 더 달렸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는 레모님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길게 돼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내용만 요약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를 불러올 만한 그런 좀 불안 요소가 뭐가 있느냐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호황이 와도 한국이 같이 호황을 누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는 거, 총 두 가지 질문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질문 주신 레몬님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좀 내용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선은 우리나라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올 만한 건덕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은 먼저 위기라는 게 보통 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유동성 위기가 날라면은 보통 그 전에 뭐가 되게 잘 나갑니다. 뭐가 사업이 되게 잘 되고요. 주식이 막 많이 오르고 부동산이 많이 올라놓고 어떤 버블이 있어야 이게 그 다음에 위기가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요. 큰 틀에서 말씀드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10년째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과잉이 없습니다. 과잉된 게 없어요. 그나마 요즘 우리나라에서 조금 잘 나가는 분야, 조금 돈이 몰리는 분야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강남이라는 그 지역에 한정된 강남 아파트라는 특정한 그 자산군만 제가 봤을 때 조금 핫한 것 같아요. 그나마도 정부에서 조져놨죠. 그나마도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좀 위험의 싹을, 금융위기의 싹을 좀 잘 잘랐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위험한 게 없어요. 다만 우리나라는 좀 10년째 그냥 계속 그냥 죽을 것 같은 고비를 계속 10년째 넘기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그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냐면은 양극화 문제가 좀 굉장히 심각해졌죠. 2008년 금융위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큰 역사를 이렇게 조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기 60년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산업의 씨앗을 뿌려놓고 그걸 사실상 가장 뽕을 잘 뽑아먹은 게 한 2007년에서 한 2006년, 2007년에서 한 2010년까지 코스피가 대세 상승하던 요 기간 동안에 60년대, 70년대 투자해놓은 걸 요때 다 빨아먹었어요. 요때 다 빨아먹고, 그리고 나서 지금 10년째 구조조정 진행 중이다. 10년째 주가가 오른 게 없고, 그다지, 이렇다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잉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해서 좀 양극화 이런 게 좀 워낙 심각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잘 돼요. 끊임없이 계속 잘 돼.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나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나라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 되는 사람들이 계속 잘 돼요. 돈 많은 주체는 계속 돈이 많고 잘 나가. 그러니까 정부하고 대기업들이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 이 시스템 자체는요. 사실 한중일이라든가 아니면 유럽, 미국까지 포함해서 가장 어떤 위기가 발생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안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시스템상 그래요. 정부 부채 거의 월드 탑 수준이죠. 정부 부채 없어요. 그리고 기업들 물론 중소기업이 어렵습니다. 양극화란 말씀 드렸기 때문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이런 잘 나가는 대기업들은 현금을 어마어마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나라 전체적으로나 산업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위기가 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현금 쌓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다만 문제는 양극화가 진행이 워낙 많이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이제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들, 그죠? 코스닥 시장이 계속 빌빌거리는 거, 뭐 이런 점들. 아니면 개개인적인 측면에서, 그죠? 아무리 일을 해도, 아무리 일을 해도 계층 이동이 안 되는 이런 면들. 뭐 월급이 계속 200만 원이라는 거, 뭐 10년째 월급 200만 원이라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실 때 아마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1번 질문에 대한 답은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딱히 위기가 날 만한 건덕지가 없어요. 뭐 과잉이 생겨야 위기가 생기는데 과잉된 게 하나도 없고요.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나간다. 나라 전체적으로나 기업 전반적으로 봤을 땐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국가다. 우리나라 자체의 금융위기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이제 뭘 주의해야 되냐면요. 이번에도 보셨죠. 지난 몇 개월간 잘 보셨겠지만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한 나라가 사실 한국입니다. 뭐냐면 대외 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이나 아니면 어디 신흥국에서 금융위기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 어떤 신흥국에서 난 위기가 전이가 되면서 우리나라는 멀쩡하거든요. 한국은 멀쩡한데 야 한국 저것도 신흥국인데 97년도에 IMF 났던 나라인데 저 쟤네들도 부도 위험이 있으니까 자금을 회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돈을 빼가는 그게 우리나라의 금융위기 시나리오 중에 가장 무서운 겁니다. 가장 현실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내부를 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좀 외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21년 정도의 어떤 위기가 난다고 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1년도에 중국발 위기가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중국발 금융위기가 나고 그게 우리나라로 전이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어떤 좀 그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이거 추측이고요. 뭐 그 시나리오는 뭐 미래에 있는 일이니까 저는 뭐 아무도 모릅니다. 미래에 있는 일은. 하여튼 이건 제 생각이고 뭐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의견도 가져보실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아무튼 첫 번째 질문 넘어가고요. 두 번째 질문, 미국 호황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겠느냐? 미국만 호황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 자, 이제 답변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주식시장은 괜찮아요. 주식시장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기업 실적, 경제 지표 이런 걸로 움직이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되고 나머지 요만큼은 전부 다 심리적인 거 때문에 주식이 움직이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주식이나 뭐 전 세계적으로 호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코스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주가 상승률은 제법 좋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호황에 우리나라는 분명히 같이 호황을 뭐 맞긴 맞을 거예요. 특히 금융시장의 호황만 많이 맞을 겁니다. 주식에만 국한돼서. 그러나 실물 경기 부분은 분명히 소외가 될 겁니다. 주식은 뭐 2배, 3배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실물 경기는 거의 안 움직일 겁니다. 올라봐야 뭐 미국이 아무리 뭐 성장률 5%가 나와도 우리나라 뭐 GDP 성장률 뭐 지금 2%대가 깨질랑 말랑 하는데 해봐야 뭐 0.1%, 0.2% 오르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력 업종이 보시다시피 다 아는 제조업이죠. 뭐 화학, 정유,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반도체는 당연히 끼는데 하여튼 뭐 그런 제조업들, 조선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지금 다 구조조정 과정이고 걔네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경기가 좋아도 실물 경기 자체는 별로 안 좋을 수 있다. 다만 주식만 좋을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주식도 특정 섹터만 겁나게 좋고 소외되는 업종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말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주식할 거면은 계좌에 반 정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 자기 하고 싶은 종목을 하는 게 시장 상승에서 소외되지 않는 길일 것이다 라고 자주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2008년에 금융위기 나고 나서 양적 완화 시작되고 나서 사실상 실물 경기와 금융 경기가 분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 경기가 좋다, 주식이 오른다 이런 생각보다는 주식 시장과 금융 시장과 실물 경기 따로 간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10분 정도 됐네요. 한 10분 정도 떠들어봤네요. 답변이 충분했나 모르겠습니다. 더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쯤에서 마칠게요.